상황에서 어렵게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으셨나요? 처음엔 엄청 두려우셨죠? 좌충우돌 하다가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내가 엄청 성장해 있는 것을 발견했을 거예요. 액션러닝 마스터 코치 한국 액션러닝 협회 회장 김형숙입니다. 액션러닝은 바로 극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배우는 것을 이야기하죠. 러닝 바이 두잉이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액션러닝을 만나게 되었던 것은요. 90년대 후반에 닷컴 기업들이 탄생하던 그때 제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창업하게 되었어요. IT는 문외한이었는데요. 직원 30명과 함께 이제 창업을 하고 나니까 너무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이 회사를 경영해야 될지 막막했어요. 그래서 경영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액션러닝을 만나게 됐죠. 첫 번째 프로젝트로 우리 팀원들 5명이었는데요. 그분들과 함께 했던 프로젝트예요. 각자 개인 과제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우리 회사의 경영자문위원회를 만드는 거였어요. 12분의 자문위원들, 그 지역의 유명하신 회장님, 경영을 잘하시는, 그리고 상공회의소 회장님,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한 분 한 분 저의 경영자문위원이 되어주시지 않겠어요? 네, 저는 아직 사회초년생이어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처음엔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이분들을 찾아갔을 때 과연 응해줄까?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어서 그런데 두려움도 많았지만 제가 한 분 한 분 찾아뵀을 때 기꺼이 흔쾌히 그분들이 동의를 해주셨고 그래서 12분의 경영 자문위원들을 만들게 됐던 것이 저의 첫 번째 액션러닝 프로젝트였습니다. 운이 좋게도 대한민국에서 액션러닝을 제일 잘하시는 봉현철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었는데요. 그때부터 저는 액션러닝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6년 정도 그 IT 기업을 경영하다가 제가 다시 이제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었어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뭐지? 내가 가장 뜨거워지는 순간은 언제일까? 네, 그리고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었지? 돌이켜보니까요. 제가 청소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제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사람들과 함께 강의를 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 꿈을 다시 한번 펼쳐보자 해서 제가 그때는 전주에 있었는데요. 그 사업을 직원들에게 물려주고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 액션러닝 협회를 창립하게 되었고 나 혼자가 아닌 우리 함께 할 동지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몇몇 분의 액션러닝을 알게 되는 분들과 함께 협회를 창립하면서 글로벌 액션러닝 그룹이라는 회사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액션러닝에 빠져서 박사 과정도 액션러닝 코치 역량 모델을 만드는 거. 그래서 대한민국 2호 액션러닝 박사가 되기도 했죠. 저는 이 액션러닝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 개인과 그리고 조직의 혁신을 돕고 싶었습니다. 네, 그때부터 저의 새로운 액션러닝의 전성기가 시작되게 되었는데요. 제가 공부를 깊게 하다 보니까 액션러닝은 영국의 레그 레반스 교수라는 분이 만드셨더라고요. 그분도 처음에는 교수 생활을 하셨는데 핵 물리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런데 이 핵 물리학은 인간을 해롭게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분이 탄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부들을 교육시켰는데 그때 어떻게 이 광부들을 훈련시킬까 고민하다가 레반스 교수는 대화와 협업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 철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부들 모여서 광부들이 나는 어떻게 채굴을 한다. 나는 이렇게 하니까 성과가 잘 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여기서 학습과 협업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이 최초의 액션러닝 과정이었는데요. 그 영국에서 시작되었던 액션러닝은 그 이웃나라, 그 지역의 사회 문제, 또 공공의 문제 해결을 하면서 이제 사회에 부각되게 되었고요.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서 지휘의 잭 웰치 시절에 이 액션러닝을 임원과정에 도입하게 됩니다. 크로톤빌 연수원에서 액션러닝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케이스 스터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나오는 케이스 스터디를 하던
그것을 H는 굉장히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기업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임원들은 모여서 케이스 스터디만 하고 있는 것이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고민하는 이런 문제들을 줄 테니까 임원들 한번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액션러닝이 도입되게 되었고요. 이렇게 글로벌 기업에서 액션러닝이 도입되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도 오게 되었죠. 그래서 한국에는 2005년도에 액션러닝 협회가 만들어졌고 약 2023년도에 SK 그리고 삼성그룹, LG전자 이런 곳에서 임원들 육성하는 방법을 액션러닝을 시작하게 됐죠. 네, 협업과 문제 해결을 통해서 역량을 향상하는 액션러닝에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개인의 역량을 향상하는 거고요. 그리고 팀이 반드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가 아닌 네다섯 명의 팀원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면서 개인에게 역량을 그리고 팀에게는 성과를 내줄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프로젝트였죠. 왜 기업에서는 그러면 이런 액션러닝을 도입하게 되냐면요. 최근에 CCL이라는 기관에서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CEO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CEO님들에게 물어봤죠.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고 그동안 어떻게 가장 잘 성장했던 기억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많은 CEO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아주 어려운 과제를 해결했던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장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70대, 20대, 10의 원칙이 있는데요. 바로 70%는 온 더 잡 트레이닝이라는 거죠. 실제 일을 하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것도 극한 상황에 처한 그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배운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었죠. 그래서 액션러닝은 그런 극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극한 상황을 통해서 코칭과 그리고 팀원들끼리 질문과 성찰을 통해서 학습하게 되는 과정이죠. 액션러닝을 통해서 연결과 협업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조직의 문제 또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액션러닝은 참 소중한 거예요. 저에게도 또 기업에게도 또 사회에도 소중한 방법인데 자 그러면 담당자로서 이런 액션러닝을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까요? 6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과제를 잘 선정하는 겁니다. 네, 그 학습 과정이다 그러면 그 과정에 맞는 과제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그런데 액션러닝은 연습 문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리얼 이슈를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시급하고 중요한 그런 이슈를 다루는 것이 액션러닝 과제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런 과제 선정을 할 때 조직에서는 스폰서가 있게 되는데요. CEO가 임원들에게 과제를 줄 수도 있고 또 임원들이 미래 전략 과제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발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또 액션러닝은 러닝 코치가 있는데요. 러닝 코치는 프로세스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돕고 의사결정을 돕고 또 갈등 관리 그리고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 축구 감독이나 코치가 있죠. 네. 축구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이제 공을 차는데요. 공을 찰 때는 실은 공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내가 패스할 옆 사람 정도 보이겠죠. 그런데 코치나 감독은 높은 뷰에서 저 경기장 밖에서 포지션에서 어떤 선수가 지금 위험한지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지를 잘 캐치해 주는 것처럼 이 액션러닝에서도 러닝 코치 또는 퍼실리테이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러닝 코치들이 바로 그런 프로세스를 도와주면서 문제 해결을 돕는 그런 사람입니다. 액션러닝이 다른 과정과 가장 차별됐다고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것은 바로 성찰과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팀원들끼리 서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네, 서로 다른 질문들,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런 질문들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고요. 다른 과정과는 달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리플렉션의 시간들이 많은데요. 중간중간 리플렉션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미팅을 마칠 때 주로 리플렉션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었는지 뭐 바둑에서 얘기하면 복기 정도로 얘기를 하겠죠. 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도 문제 해결을 해가고 일을 하겠죠. TFT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에도 실은 여기에 질문과 성찰을 더한다면 아주 좋은 액션 러닝이 될 수 있습니다. 워크플레이스 러닝이라고 하죠. 네. 자, 그러면 액션 러닝 팀은 어떻게 구성해야 되나요? 네, 이런 질문을 또 많이 하시는데요. 액션 러닝 팀은 5, 6명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4명에서 8명 정도는 괜찮습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요, 3명 미만으로 팀을 구성하게 되면 러닝 코치가 아이디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잘 나오지 않고요. 8명이 넘어가면은요, 프리라이더가 생기게 돼서 한 사람은 물을 떠다 주거나 밥을 사주거나 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액션 러닝은 전 팀원이 똘똘똘 뭉쳐서 본인들의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팀 구성은 5, 6명 정도 가장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액션 러닝 담당자로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런 5가지, 6가지의 구성 요소를 하나씩 꼼꼼히 따져가면서 설계를 한다면 네, 성공 요인을 다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과정 설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액션 러닝이 어떤 순서로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나요? 액션 러닝의 방식은요, 2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 과제 방식인데요. 아까 레그 레반스가 했었던 광부들이 각자 모여서 나의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른 팀원들은 질문과 피드백을 주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각자 나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문제 해결을 돕는 과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에서는 팀 프로젝트가 굉장히 유행이었고 그때 당시 식스그마가 유행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팀 과제 방식으로 사람들이 협업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이제 유행했었고 그래서 저희도 4가지 단계로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과제를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풀려고 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네, 그래서 그 이해관계자들을 만나보고 이해관계자들은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특히 고객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진짜 문제를 발견하는 단계, 과제를 포커싱하는 과제 정의 단계를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2번째 단계는 보다 좀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단계입니다. 과제 연구 단계인데요. 이때는 우리 회사에 어떤 그 사전의 데이터들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모르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무엇인지 먼저 컴퍼니 내부를 좀 돌아보게 되고요. 2번째는 커스터머를 좀 더 밀착 인터뷰를 하거나 현장에 가서 저희는 우문현답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장을 가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테이블에서 논의하면서 몰랐던 내용을 현장과 고객들은 답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3번째는 이제 아웃사이드 인인데요. 우리보다 먼저 이런 고민을 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또 다른 이 업종에서 우리와 같은 유사한 고민을 하는 곳은 어디일까? 아웃사이드 인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을 벤치마킹 하면서 액션 러닝, 학습을 심층적으로 하는 단계를 과제 연구 단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브레인스토밍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집단 의사결정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걸 수렴을 하는데요. 그것들이 현장에 정말 적용 가능한지 담당자도 만나보고 또 이해관계자들을 만나보면서 이게 정말 현장에서도 쓸 수 있고 현장의 담당자들도 바로 실행이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타당성을 검증하는 단계를 갑니다. 그래서 3번째 단계는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또 타당성을 검증하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액션 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또 마지막 단계죠. 이런 아이디어만 나오고 발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결과를
현장에 적용해서 성과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네, 많은 회사들이 프로젝트를 할 때 CEO 보고하고 끝나는 회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액션러닝은 진정한 액션러닝은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지금까지 나온 결과들을 또 현장에서 적용하면서 네, 실패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 적용 결과가 실패를 했다면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다시 어떻게 바꾸면 이게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4단계, 과제 정의, 과제 연구, 그리고 아이디어 도출, 그리고 실행과 성과 창출에서 우리는 정연해실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이 4단계를 거치면 어떤 과제든 네, 우리가 프로세스를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액션러닝에는 어떤 철학이 있나요? 네, 3가지의 철학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 존중입니다. 서로 팀원들끼리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똘똘똘 뭉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이 팀을 맡은 러닝 코치는요, 우리 팀원들을 믿어주는 겁니다. 진정으로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인간 존중, 서로 존중하면서 배려해가면서 소통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철학이고요. 두 번째 철학은 네, 실사구시입니다. PPT로 문서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뭔가 빠른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자, 이런 게 맞나요? 하고 고객에게 검증하는 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그리고 최종 보고 자료에는 해본 것만, 네, 몸으로 실천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실사구시입니다. 네, 3번째 철학은요, 상부상조인데요. 이것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머릿속이 복잡한 문제들이 있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을 도와줄 친구 1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도 있죠. 여기서는 1명이 아니라 4-5명의 팀원들이 돕고 있기 때문에 서로 도우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네. 자, 이 3가지 철학을 기억하시면서 나도 문제 해결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의욕이 생기셨나요? 그러면 주위에서 3-4명의 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 동지의 도움을 받으면서 역경 속의 동지들로서 거듭나게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액션러닝에 실패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실패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학습이 일어나기 때문에 액션러닝은 실패하는 과정에서도 새롭게 배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실패는 없지만, 그래도 실패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요청을 해주셔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액션러닝은 액션과 러닝의 밸런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액션만 강조되고 네, 실행만 강조되고 성과만 강조된다면 그건 반쪽짜리 성공이다. 그래서 액션러닝은 액션과 러닝의 밸런스가 잘 이루어지는 네, 그런 액션러닝이 바로 성공하는 액션러닝이다. 실패한 사례는요, 보고만 끝나고 사장되어 버리는 과제입니다. 캐비넷 속에 들어가거나 우리의 하드디스크에만 들어있는 그런 과제들, 이것이 바로 액션러닝 실패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나서 토론하면서 협업을 하면 액션러닝이 성공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다고 들었죠. 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모든 것이 중지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버추얼로 만나고 있습니다. 가상의 세계에서 실시간 라이브로 액션러닝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때는 서로 포스트잇을 붙이거나 아이디어를 게더링하거나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협업 툴을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툴들은 빅캔버스, 패들렛, 뮤랄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면서 온라인 안에서 협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실리테이터들이 그냥 기존에 소통하는 방법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툴들을 오프라인에서 소통과 협업을 촉진했다면 이제는 이런 온라인 협업 툴들을 가지고 함께 소통하는 방법들의 디벨롭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액션러닝 협회는 지금 16년 차 코치들을 육성하고 있고 현장에서 이런 액션러닝 퍼실리테이터 또는 러닝 코치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직에 있는 분이든 또 사회에 있는 분들이든 함께 협업하면서 코치로 육성을 하고 인증 과정을 돕고 있습니다. 또 저희 글로벌 액션러닝 그룹에서는 이런 인증 과정들을 잘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컨설팅과 프로젝트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액션러닝 협회나 글로벌 액션러닝 그룹의 코치 인증 과정, 퍼슬리테이터 과정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여러분들이 액션러닝 아직은 잘 모르겠죠. 그런데 이게 액션러닝이 어디에 쓰이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액션러닝은 첫 번째는 실은 많은 조직에 이제 쓰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교수님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대학원에서 액션러닝을 접했듯이 이제는 학교가 주입식 교육에서 막을 내리고 이제는 현장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창의적 자신감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학교의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선생님들 그리고 또 교수님들이 다 러닝 퍼슬리테이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업에서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기업에서는 인재 육성을 위해서 많이 쓰여왔습니다. 정통적인 그런 방법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조직 개발을 위해서 쓰였는데요. 약 10년 전부터 한국에는 조직 개발형 액션 러닝이 굉장히 붐업을 이루고 있고요. 조직 전체를 혁신하고자 또는 이제 조직의 업적을 다시 턴 어라운드 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도입을 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또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는 공무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과 또 지역사회의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협업하는 리빙랩 프로젝트를 액션러닝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과 시민사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서로 모여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후변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도 쓰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공동체나 가정에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나 액션러닝은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코로나로 우리는 뉴 노멀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움츠러들고 또 누구랑 어떻게 소통해야 되고 문제들은 더 심각해지고 배울 것들은 참 많은데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액션러닝을 강추합니다.